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수 있는 교정직에 대한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호가 아담이고요. 이름이 이언담입니다.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청주 여자교도소장, 남부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청 분류센터장 등을 역임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죠. 6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부의사관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회, 뭐 부학회장, 또 인권이사, 윤리위원장 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 1급, 중독심리 전문가, 교류분석 상담 슈퍼바이저, 뭐 보통 1급을 의미하죠. 부모교육 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로는 이제 집필한 책은 교정상담과 사회복귀, 이것은 이제 미국 책인데 번역을 했고요. 교정상담은 우리나라 이제 교정에 관계된 심리학에 관계된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저로 썼습니다. 교정의 복지학은 교정복지학이죠. 교정에 있어서 어떤 업무의 특성을 살린 이러한 또 다른 측면의 내용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발간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제가 이제 이러한 그 강의를 하게 된 것은 99년도부터 아담 교정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험서를 발간하고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또 합격의 길로 인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교정직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교정의 문제를 우리 교정인만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교정직을 하고는 싶은데 뭔가 꺼림칙한, 아직까지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알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어떤 문제들을, 생각들을 한번 좀 함께 풀어내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뭐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튜브 아담박사 TV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블루오션 교정직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교도관이 되겠다, 교정 공무원이 돼보고 싶다 이렇게 기웃거리다가도 넘치는 정보들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뭐 점수가 낮다, 진입 장벽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유하는데 왜 안 하느냐, 왜 남들이 안 하지, 나도 저걸 교정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덩치가 커 보입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뭐랄까, 저도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일선에서 그야말로 7급 때 한 7, 8년 동안은 정말 수용자들 아주 거친 수용자들 틈 속에서 또 우리 동료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마치 뭐 교도소장하고 뭐 센터장을 하고 뭐 교정학 박사이고 뭐 이러니까 화려한 모습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현장에서의 그러한 치열한 삶의 결과가, 경험들이 저를 교정 업무를 하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자원으로 이렇게 키워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 교정직은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많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블루오션이란 용어가 어떤 뜻입니까? 푸른 바다인데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넘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설사 관심을 두고 온다 할지라도 그 배가 그 물고기를 때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각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면 정말로 황금어장이 바로 이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공무원이고 교정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찰학과에서 교정학 강의를 지금 한 학기 동안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애초부터 경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경찰이 되겠어라고 한 어린 시절의 그 어떤 꿈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의외로 교정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이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야. 저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제 오늘 또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정이 뭐냐,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메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한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그 직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발전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100%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정학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제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왔는데 뭐 책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선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6급으로 이제 승진을 했는데 7년 6개월 만에 승진을 했는데 뭔가 교정에 내가 해온 일에 대한 고민이 내가 일을 잘해왔나? 나는 누구이지? 교도관인데 처음에 가졌던 교도소에 들어올 때의 교도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내 상상하고 내가 했던 일하고 이게 매칭이 잘 됐나? 그렇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당시에 이제 학교도 가깝게 있고 해서 경기대학교 교정학과에 석사 박사 과정을 밟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학원에 가서 이렇게 아담 교정학과 이름으로 교재를 발간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후배들을 제가 또 가르쳐서 이렇게 영입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대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정이란 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좀 더 이제 고민을 제가 조금 더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제가 강의를 해서 제 책을 보고 희망을 갖고 합격을 했는데 처음에 막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장가도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뭐 전화가 오고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 온 것 같아. 저분이 하도 교정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잘 왔나? 뭘 보고 아냐면 저를 꼭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아니라 어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밝고 행복한 모습인가 아니면 소진되고 힘들어한 모습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판단이 들죠. 특히나 이제 제가 연수원에 이제 좀 오래 있었는데 연수원에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교육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음료수를 들고 와서 인사를 하러 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저를 피하고 인사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란 얘기야. 그럴 때는 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저 친구 무슨 일이 있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고민들이요.
실제로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냥 뭐든지 행복하고 좋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직장이든지 처음에 들어와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기간들이야 뭐 다 이제 서로 겪는 것이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교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힘든 일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의 뭐랄까요? 그 결론이랄까요? 맞아. 우리 교정 업무는 이런 거였어.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보람을 찾을 수 있어. 이런 강한 자부심. 그러죠? 강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찾게 됐다. 그리고 이제 동료 후배들에게 나누게 됐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2014년도, 5년도 미국에 가서 유엔 뭡니까 대회의장에 갔어요. 외교관 신분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외교관 일일 외교관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찰나란 거 아시죠? 찰나 이렇게 금발의 여성 외교관이 딱 뒤에가 배경이 돼주니까 마치 굉장한 사진처럼 보이죠. 이런 이제 기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네요. 예. 여러분 직업 선택 어렵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이 다 뭐 좋고 뭐 아무거나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쉽다고 해서 덜렁 가서 또 맞지 않는 적성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도 내 목적과 내 뜻과 뭐 상상에 맞는 그러한 꼭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이제 공무원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찾을 것인가? 사실은 의미 없는 삶처럼 막막한 삶이 없죠. 막막한 삶이 없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과연 그 보람을 찾는 직업, 또 공무원 중에서도 좀 더 나에게 내가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 이것을 좀 고민을 한번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직이나 세무직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직종이 안 됐습니다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니, 같은 공무원인데 왜 그럴까? 또 5급으로 이렇게 행정고시를 합격한 친구들도 보면요, 전에는 최고의 탑 그룹이 기획재정부라든가 기재부죠.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렇게 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5급으로 합격해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 뭐 문화체육부라든가 아주 소프트한 곳 있죠. 고생을 덜 하고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심지어 뭐 세무직 같은 경우도 뭐 9급, 뭐 7급 굉장히 뭐 팍 터졌죠. 근데 어느 직렬을 제가 뭐 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어떤 직렬은 그렇게 대단한 인기가 있었고 또 그 차이가 있었을까? 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는 정말로 투명해졌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떤 직렬을 선택하든지 옛날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허세죠, 허세. 그리고 주인 없는 돈도 없습니다. 정말로 말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문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업무 방향은 어떤 것이냐?
많은 부분이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봉급을 받고 있지만, 비록 같은 봉급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의미를 찾아 남에게 도움이 돼. 이런 업무들이 곽강을 받는 시대가 왔다. 물론 그것이 자칫하면 또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나는 너로부터 충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해 라고 하는 좀 과도한 어떤 시민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 사회가 변천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휴먼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극한 직업이야. 우리 교도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요. 제가 범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거친 수용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극한 직업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공무원 치고 우리 뭐 할만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경찰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그렇게 홍보하는 공무원 사회에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든지, 우리 교정처럼 우리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좀 알아주세요. 이러한 곳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저는. 왜 우리는 좀 더 밝고 맑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경찰은 사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아주 제복 입고 깔끔하게 입고 격려하는 모습, 또 시민들 할머니를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안내하는 모습, 아이들 손잡고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좀 더 친근한, 가까이 가고 싶은 경찰 상을 심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워낙에 많이 뽑기도 하고 또 주변에 가깝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정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과 교정을 비교하고 경찰과 소방을 비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에 대한 인식을 좀 정상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부탁 때문에 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한 직업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좀 관심 받고 싶거든요. 국민들이 교도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방은 얼마나 힘듭니까? 경찰도 굉장히 힘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겪고, 또 그러한 생명의 정말 숭고한 순직까지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직군이 사실 제복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소방 공무원은 가장 힘들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자긍심으로 먹고 삽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기 때문에, 그래 너네들 정말 열심히 한다, 고생한다, 그 좋지 않는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응원과 좋은 인식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더욱 힘나게 만들고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일을 해내게 하는 그러한 강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극한 직업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좀 바라봐 달라고 하는 우리의 좀 간절함이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교정도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범죄인들을 새롭게 만들고자 성격 한마디로 그렇게 좋지 않는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확인이 가능할까? 교정 업무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정 업무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할까? 대표 업무가 수용자 관리 처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에 젖어서 일을 합니다. 수용자를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 처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한테 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정성을 가지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술이 뭐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감히 사랑의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교정직 공무원 30년 동안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도관으로서 긴장감, 이건 뭐 우리 동료들도 같이 느끼지 않겠어요? 이 긴장감이 어디서 왔을까?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친구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한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 긴장을 풀지 못할까?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동료들에게 나를 통해서 공부하고 합격해 온 우리 후배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고민들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도관으로 와서 뜻은 좋았다. 뜻은. 내가 한번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 뜻은 참 좋았어.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해?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사랑의 기술처럼 막연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가서 무조건 달래주고 잘해줘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방황하던 차에 제가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힘들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힘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원천을 여기서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수용자들이 우리가 대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보통의 가정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곱게 잘 자라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방식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해보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믿겨지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그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그렇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범죄를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무장되어야 하는가, 어떤 기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도 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민을 해야 하고 이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의 전문화된, 그리고 깊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기술은 교도관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전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술을 익힌 순간에 우리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국가 사회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돈 받고 일하면서 정말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봉구표까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냥 공짜로 하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돈 받고 일을 합니다. 돈 받고 봉사합니다. 정말 진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헌신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도소에도 교정위원들도 계시고 많은 유해 사람들이 정말 보상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아마 한 인간으로서
사랑의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싹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교정직에 오신다면 교정직에서는 정말 내가 돈을 받고 그러면서도 내가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 잘하는 거 정말 교도관의 일상을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우리 교도관들이 다시 태어나도 나 교도관 할래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너무도 거칠어요. 내가 이렇게 거친 수용자를 데리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러한 목소리가 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우리 또 직원들은 할만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도관이 되어갑니다. 수용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도관 업무를 좀 더 잘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럼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만들어 놓은 교정본부에서요 만들어 놓은 가점 제도인데 이걸 보면은 교도관 업무가 저런 업무네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6급 7급에 올라갈 때 가점을 줍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세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세요. 임상심리사 자격증 따세요. 사회복지사 따세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따세요. 이런 것을 따면 이런 것을 취득하면 여러분들은 0.5점을 더 줍니다. 이 점수 큰 점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과목들이 이러한 자격증들이 괜히 교도관들한테 필요할까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내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노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이 교도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물론 무도 자격증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제 무도 자격증을 뺐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우리의 주요한 업무구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전문 분야를 우리가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통해서 우리 업무를 통해서 해낼 수 있구나. 높여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요. 40분에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 제가 학술 대회를 16년입니까? 16년에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요. 그때 학술 대회의 주제가 법치 교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법률에 의한 교정을 우리는 실시하겠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분들 와서 배워라. 이런 이제 취지로 만든 겁니다. 제가 가서 여기 연단에 섰죠. 제가 가서 한국도 한국 대표도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여유롭게 올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에서 법률에 의한 교정을 정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러한 학술 대회를 연 것을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법치 교정을 뿌리 내리고 치유 교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들을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급한 나머지 수용자의 질서를 확보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자양분을 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치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짧은 발표였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모였던 여러 나라의 홍콩,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중국의 발제는 이제 묻혀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치유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막 묻기 시작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제 동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과장됐다 할까요? 사실 드러낼 것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 교정이 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동안에 정말로
법률에 의한 교정을 하려고 사실은 교도소만큼 자칫하면 관행에 의해서 권력 싸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사회적 법률적 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교도관도 이제 수용자를 인간답게 처우하면서 우리 교도관 또한 괴물이 아닌 국가와 민족으로 이름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수용자를 대하도록 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 다시 말해서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고 치유길로 그들을 정말 인간으로 만드는 어떤 역할로, 기능으로 우리가 탈바꿈되면서 교도소는 엄청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교도소는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또 이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두렵다, 막연하게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